안녕하십니까. 이유근의 주식사냥, 우주사냥의 이유근입니다. 자, 이번 한 주 너무 힘들었던 한 주였던 것 같아요. 왜냐면, 금양도 감사보고서 의견 거절에 따른 상장 폐지 사유가 발생해서 거래 정지가 뭐 됐고, 또 HLB도 결국 이 간암 신약이 결국 또 한 번에 이 CRL 보안 요구 서한을 받다 보니까 또 하한가를 가게 됐고, 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또 사상 뭐 최대 규모라고 하죠. 뭐 3조 6천억 원 수준의 유상증자를 단행을 했고, 그 앞서서는 또 삼성 SDI도 2조 원대 유상증자를 단행을 했습니다. 참 어렵습니다. 왜냐면 지금 이제 공매도 전면 재개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약간 좋은 뉴스들이 나오지 않고 있는 상황들, 그 다음에 경기 침체에 대한 부분이 여전히 제기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지금 악재란 악재가 다 나오고 있는 상황들이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오늘 이제 저는 유상증자라는 키워드를 놓고서 한번 좀 여러분들께 몇 가지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3조 6천억 원대 유상증자를 단행을 했습니다. 이게 뭐 사실은 이제 뭐 시설자금 투자라든지 타법인 증권 취득 자금으로 유상증자 사용한다고 하는데, 지금 방산이라든지 우주라든지 뭐 조선이라든지 어쨌든 하나그룹이 가진 계열사들이 다 호황을 맞은 건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유상증자 하는 것도 어느 정도 뭐 납득이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주가가 주가가 어때요? 많이 올라왔잖아요. 많이 올라온 상황에서 유상증자 한다고 하니까 이게 어떻게 됐어요? 다 이게 실망 매물로 매물 출회가 이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죠. 결국에는 주가가 이제 13% 이제 급락을 했죠. 그것도 규모가 상당해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 유상증자라는 게 뭐죠? 결국에는 주주들한테 돈을 빌리는 거죠. 우리가 앞으로 이런 사업들을 할 테니까 돈 좀 꺼주십시오라고 하는 거고, 그럼 주주들이 그 돈을 이제 현금을 내줘야 되겠죠? 그러면 그만큼 주식이 발행이 되겠죠? 그러면 지금 주식보다 훨씬 많은 주식이 늘어나는 거기 때문에 지금 주주들이 가진 이 가치, 주식의 가치가 희석되는 거죠. 결국 이 주주를 가진 주주들은 손해를 보는 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상증자라는 것이 사실은 굉장히 좀 조심스러운 부분들이고, 또 어떻게 보면 주주들의 어떻게 보면 동의가 필요한데, 지금 이 사회에서 그냥 바로 결정을 해버렸어요. 이걸 왜 갑자기 이렇게 해야만 했는가? 왜 그럴까요? 바로 상법 개정안 때문이죠. 상법 개정안 되면 결국엔 이 주주들, 전체 주주들에 대한 어떤 이익에도 충실해야 되기 때문에, 이 사회에서는 결국 그네들만의 어떤 이익을 충실히 하는 게 아니라 전체 주주들에 대한 이익도 감안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막대한 규모, 역대 최대 규모로 유상증자를 하기가 부담스러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법 개정안이 시행되기 전에 유상증자를 그것도 역대 최대 규모로 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 더불어서 삼성 SDI도 마찬가지죠. 삼성 SDI도 2조 원대 유상증자 단행했잖아요. 마찬가지 개념인 것 같아요. 이것도 결국에는 상법 개정안 이슈 때문에 지금밖에 기회가 없다. 지금 물 저어야 된다. 노 저어야 된다. 이런 판단을 한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이런 형태의 기업들이 속출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면은 지금 빨리 해서 상법 개정안이 시행되기 전에, 물론 이제 뭐 제2요구권을 뭐 단행을 하면 어떻게 될지도 가봐야 되겠지만, 땡길 수 있을 때 다 땡겨야 된다라는 판단을 하는 기업들이 지금 있을 거란 말이에요. 눈치 게임, 눈치를 보고 있는 상황들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주의해야 될 건, 특히나 이 고점에 있는 종목군들 있잖아요. 많이 올라간 종목군들은 여러분들이 일단은 좀 조심해야 돼요. 조심해야 돼요. 일단 많이 올라가는 기업들은 안 보는 게 일단 좋을 것 같아요. 특히 여기에 또 공매도 재개가 전면 재개가 3월 30일부터 시행이 되잖아요. 약간 타겟팅이 될 수 있어요. 그리고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유상증자의 이 내막을 좀 보면, 이제 이 뉴스 기사에서는 이제 경영권에 대한 어떤 이 승계 부분으로 이제 해석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하나에 대한 경영권 문제 때문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의 어떤 뭐 주식 가치를 희석시키면서 결국 이제 그런 그 하나 아들들에게 조금 더 승계가 원활해질 수 있는 흐름으로 가려고 하는 게 아닌가 뭐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다 그건 뭐 차치하고 일단은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유상증자에 대한 내막을 좀 더 보자면 하나라는 지주사가 있고 하나 밑에 한화 에어로스페이스가 있어요. 그리고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밑에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한화 오션이 있고 하나 시스템이 있는데 이제 웃긴 거는 그거예요. 왜냐면은 다른 건 다 모르겠어. 다른 건 다 모르겠는데 일단은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유상증자를 실시하는데 여기 보면 해외 조선해양 거점 확보가 있어요. 이건 뭘까라는 거죠. 아니 조선 해양에 대한 부분을 키우려면 하나 오션에서 유상증자를 해야지 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에서 유상증자를 하냐는 거죠. 일단 이게 참 이해가 안 되는 부분 중 하나예요. 그러니까 다른 건 다 모르겠어요. 다 뭐 방산이 또 중요해지고 또 많이 지금 성장할 수 있는 기회고 우주 항공 쪽도 당연히 성장할 수 있는 기회 포착이 됐어. 근데 이 조선해양 쪽에서 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굳이 하나 오션에 못 가지 유상증자를 해야 될 것인가 아는 부분들 욕을 먹을 만한 부분이 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저는 이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유상증자 참 나쁜 유상증자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하나 같은 경우는 지금 뭐 많이 올랐기 때문에 공매도 타겟팅이 되는 가능성이 높은데 여기서 유상증자까지 실시를 했으니까 얼마나 많은 지금 공매도의 타겟감이 될까 그런 걱정도 사실은 많이 됩니다. 그래서 이 하나 그룹주 같이 뭐 어쨌든 간에 뭐 떨어졌다 하더라도 반등은 나올 수 있으니까 충분히 뭐 그때 여러분들이 판단하셔서 더 들고 갈지 아니면 매도하실지 그거는 판단을 하셔야 되겠지만 어쨌든 하나 그룹주들은 조금 여러분들이 조금 조심해야 할 필요성은 있다.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한화 말고 유상증자를 또 한 집단이 있어요. 그게 누구냐면 바로 국민연금입니다. 국민연금이 지금 이제 18년 만에 연금 개혁을 했다고 하잖아요. 여야가 결국에는 연금 개혁에 합의를 두고서 보험료율을 9%, 13%, 0.5%를 8년간 인상하는 걸로 했고 소득 대체율 즉 받는 금액이죠. 받는 금액을 41%에서 43%를 올린다고 했는데 결국엔 이게 뭘까요? 결국 유상증자죠. 왜? 돈을 더 받겠다는 거잖아요. 0.5%포인트씩 2026년 5%, 0.5%, 2027년 0.5% 계속 올려서 결국에는 13%까지 올리겠다는 거잖아요. 결국 이건 뭐예요? 국민들한테 결국에는 돈 더 올려주십시오. 돈을 저 빌려주십시오. 빌려주는 건 아니고 거의 가져가는 거죠. 유상증자를 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은. 그러니까 이 말은 결국 뭐냐면 월급에서 깎이는 거예요. 이제 실질 월급이 깎인다는 거 봐야죠. 실질 월급이 이제는 깎인다는 거예요. 얼마만큼? 일단 최소 0.5포인트, 5%포인트 깎인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이게 누적이 되니까 결국 2030년대까지 뭐 4%까지 이렇게 올리는 방향으로 가고 있는 거기 때문에 사실은 이거에 대한 불만들이 많이 있어요. 특히 젊은 층들한테, 20, 30대 젊은 층들한테. 그래서 이거에 대한 얘기가 참 많이 나오고 있어요. 어쨌든 우리가 뭐 사실 이 연금을 앞으로 받을 수 있을까라는 생각도 많이 들고 왜냐면 이제 2055년도 기점으로 연금을 못 받는다고 이제 하잖아요. 일단은 여기만 봐도 결국 2038년도까지는 그래도 재정 수지가 이제 맞다가 결국에는 2040년부터는 재정 수지가 꺾이게 마이너스로 바뀌게 되고 2050년부터는 이제 거의 재정 적립금 자체가 서서히 마이너스로 돌입을 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지금 2030 MZ 세대들이 결국에는 이제 50대, 60대 갈 때는 못 받을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번 연금 개혁을 통해서 이 연금 고갈 시기가 뭐 9년인가 늦춰졌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게 가능할까라는 부분인 거죠. 왜냐면은 이 국민연금이 만들어졌을 때는 좋은 조건이 있었어요. 첫 번째는 뭐였죠? 인구가 좋았어요. 인구 구조가. 왜? 젊은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내야 될 사람들이 받아야 될 사람도 많았기 때문에 괜찮았었어요. 즉 젊은 세대들이 그 당시 그러니까 80년대 90년대 사이에 80년대 90년대 사이에는 2030이 더 많았잖아요. 그쵸? 60, 70대보다 받아야 될 사람들보다. 근데 지금은 뭐 거꾸로 됐잖아요. 젊은 세대들이 줄고 있죠. 왜? 출생률이 떨어지고 있잖아요. 0.7명대까지 떨어졌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오히려 젊은 사람들이 이제 노인들을 한 명당 뭐 2명, 3명, 4명을 부양해야 될 상황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런 상황들을 봤을 때는 이네들이 결국 나이가 됐을 때는 받을 수 있을까? 젊은 사람들이 지금의 이제 2020년대 기준으로 2030이 결국에는 60, 70이 보다는 점점 더 줄어드는 상황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인구 구조상으로 앞으로 지금의 젊은 세대들이 앞으로 갔을 때 받을 수 있을까? 라는 회의감이 들 수밖에 없고요. 두 번째는 GDP의 둔화죠. 경제 성장률이 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거의 1%대, 2%대, 많아 2%대 GDP가 올라가지 않는다는 거죠. 경제 성장률이 둔화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성장을 하고 젊은 층이 많아야 그래도 국민연금이 제대로 된 어떤 선순환의 구조로 돌아갈 수가 있는 건데 지금 앞으로 이제 해를 거듭할수록 노인들의 인구는 늘어나게 되고 젊은 층의 인구는 줄기 때문에 결국 젊은 층들이 내야 할 결국에는 이 보험료를 내야 될 금액은 늘어나는데 결국에는 2050년, 55년도 되면 못 받을 수 있다는 어떤 그런 시각들이 여전히 존재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뭐 그런 얘기도 나오고 있어요. 차등적인 어떤 보험료를 인상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얘기도 나오고 있어요. 근데 이런 부분들은 결국에는 이제 뭐 반영은 되진 않았고 결국 이렇게 보험료를 조금씩 올려서 이제 보험 소득 대체율을 높이자 그렇게만 나왔다는 거. 그래서 지금 젊은 층들에 대한 반발이 상당합니다. 그쵸? 그래서 뭐 소진되는 게 어쨌든 뭐 늦춰뒀다 할지라도 결국에는 근본적인 문제가 달라지는 건 아니지 않냐는 거죠. 그래서 지금에는 어, 젊은 층들의 불만이 높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또 사실 이게 또 웃긴 거는요. 어, 지금 이 4060 세대가 이 유권자들의 4060 세대가 많아요. 2030에 비해서 4060 세대가 많기 때문에 국민들 입장, 그러니까 정치인들 입장에서는 결국에는 4060의 세대에 또 이 의견이 귀를 기울일 수밖에 없어요. 왜? 표가 뺏기는 거니까요. 그래서 너무나도 참 이 현실이 암담하다.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오죽하면 지금 이제 폰지 사기라는 얘기까지도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폰지 사기라는 건 뭐냐면 결국에는 그 어떤 약속한 부분들이 뭐 금액이나 돈이 있으면 그거를 새로 들어오는 사람들 돈으로 메꾸는 거거든요. 그쵸? 그래서 지금 뭐 최근에도 폰지 사기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긴 하지만 뭐 투자자들에게 있는 어떤 수익을 약속을 한 다음에 새로운 투자자들의 돈을 어떻게 보면 기존 투자자들에게 지급하는 거. 즉 2030의 돈을 지금의 5060에게 지급하는 형식이라는 거죠. 그러면 나중에 2030이 나중에 5060이 되면 나중에 되는 2030이 또 이제 5060이 다시 지급하는 형식이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이게 결국에는 순환 구조가 잘 이루어질 수 있는 상황이면 다행인데 그 순환 구조가 막히게 되면 결국에는 맨 밑에 이제 제일 나중에 이제 성장하는 이 세대들이 결국 피해를 볼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되는 거죠. 물론 이제 국민연금이라는 것도 사실은 돌려막기가 아니라 국민연금이 잘 투자를 해서 실제로 투자 수익률은 되게 좋아요. 해외 투자로 수익률이 거의 10%대에 나오고 있긴 한데 그래서
실제 투자와 기금을 운영하고 수익을 잘 내서 기금을 잘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폰지 사기라고 불리지는 않겠지만, 이게 폰지 사기가 되지 않기 위한 조건이 뭐냐면 결국 아까 말씀드렸던 그거예요. 인구가 보장이 돼 있어야 돼요. 두 번째는 성장이 보장이 돼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안 되면은 결국에는 국민연금의 이 제도 자체에 대해서 진짜 뭐 완전한 개혁이 필요할 수도 있는 거예요. 아예 뭐 폐지를 해야 될 수도 있는 상황들까지 벌어질 수 있는 건데, 이거를 어쨌든 끝까지 끌고 가겠다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불만이 나올 수밖에 없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한 해결책 참 어려워요. 뭐 이거 제가 뭐 제시하고자 하는 건 아니지만, 국민연금의 이 제도 자체가 개혁을 하는 거 정말 의의가 있고 충분히 뭐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쨌든 국민연금이 정말 지속이 되기 위해서는 인구 구조의 변화가 필요할 거고 젊은 층이 많아야 되고, 근데 이건 현실적으로 어렵잖아요. 그렇죠? 뭐 지금 뭐 아무리 성장 그 출산율을 끌어올린다고 하더라도 이미 그동안의 출산율이 감소가 됐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단기간에 해소되기는 어려운 부분이니까 이 부분은 뭐 어쩔 수 없을 것 같아요. 성장. 이 성장은 그나마 어떻게 해볼 수 있을 것 같다. 근데 만만치 않죠. 지금 세계적으로 흘러가는 이 경제 구조상으로 봐도 우리나라가 할 수 있는 부분들이 많이 제약이 되고 있고, 또 우리나라는 또 어떻게 보면은 또 중간재를 많이 수출한 나라다 보니까 전 세계의 이 경제 흐름에 따라서 또 이 성장이 좌우되기 때문에 성장하기도 어려워요. 그러니까 이거는 결국 뭐냐면 성장할 수 있는, 즉 정말 삼성전자 같은 기업이 많이 나와줘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그게 담보가 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이것이 다 안 되기 때문에 국민연금도 결국에는 아무리 이런 식으로 개혁을 한다고 해도 결국에는 무너질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벌어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글쎄 국가에서 참, 정부도 그렇고 이 정치권도 그렇고 참 어려운 어떤 결정 또 고민을 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보험료를 올리는 거 뭐 좋다 이거예요. 좋으면 받는 것을 우리가 좀 고려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젊은 사람들한테 돈을 더 받는다. 뭐 그럴 수 있어요. 젊은 사람들은 어쨌든 간에 이제 성장하는 거니까 뭐 월급을 더 올려받을 수 있는 시기니까 더 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 받는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어떻게 보면 좀 무조건적인 국민연금에 대한 지급보다도 국민연금 지급을 대체할 수 있는 수준의 어떤 뭔가를 제공해 주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되지 않을까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뭐 이 부분에 대한 이 논의를 뭐 제가 뭐 답을 하거나 뭐 정답을 말씀드리긴 어렵지만, 이 국민연금 해결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조금 더 정치권이 이번에 개혁을 했다고 해서 뭐 단기간에 뭐 이제 끝났다, 이제 뭐 10년간은 이제는 건드리지 말자 이렇게 할 게 아니라 진짜 끊임없는 고민을 좀 해야 되는 상황들이다. 안 그러면 결국에는 이렇게 개혁을 하더라도 결국에는 국민연금 파산납니다. 지금 아무리 연장한다고 해서 파산 안 나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정말 이 근본적인 이 개혁을 할 수 있도록 계속적으로 정치권과 또 정부와 또 국민들 간에 해서 소통과 논의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저는 5060 세대가 뭐 연금을 많이 받는다는 것에 대해서 절대로 뭐 그것을 뭐 어떻게 부정적이게 그러지 않아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저는 어쨌든 간에 이 5060 세대들이 그동안 또 우리나라를 위해서 또 헌신하고 또 희생하시고 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굉장히 저는 공감을 많이 합니다. 저는 실제로도 현충원에 가서 이 순국 선열들 또 호국 영령들에 대한 감사함을 표하기 위해서 매년마다 이제 현충원에 가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정말 그분들에 대해서 그도 고생 많이 하셨기 때문에 당연히 그거에 대해서 받는 돈 있어야 된다 생각을 하는데, 어쨌든 우리나라가 처한 이 현실, 인구 구조가 이제 꺾이고 있고 또 성장도 꺾이고 있는 상황 속에서 국민연금이 제대로 운영될 수가 있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들에 대해서는 우리 다 2030뿐만 아니고 전 세대가
같이 고민을 해야 되고 정말 미래지향적인 국민연금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될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국민연금이 여야가 결국에는 국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유상증자를 단행했습니다. 그렇죠? 국민연금을 결국에는 그 보험료를 올렸다는 거죠. 자, 그러면 유상증자를 했으니까 어떻게 쓸 것인지, 어떻게 우리가 이거를 앞으로 유상증자를 했을 때 단순하게 소득 대체율을 43%를 올린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올리더라도 어떻게 올릴 것이고 앞으로 이 보험료를 어떻게 올리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이제 사용을 하고 그런 구체적인 어떤 과정들도 정치권들이 조금 더 지속적으로 논의를 해서 방향성을 제시해주고 끊임없이 뭔가 국민연금을 개선할 수 있는 노력을 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들에 대해 의견을 말씀을 드리고요. 참 무거운 주제이기 때문에 사실 저도 이제 뭐 좀 조심스럽습니다. 하지만 어쨌든 국민연금에 대한 부분들이 같이 우리가 고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전 세대에서 전 연령층에서 같이 한번 고민을 하자. 끊임없이. 그리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젊은 세대들도 끊임없이 고민을 하자.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방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